이제 91쪽 갑니다. 이제 91쪽에 2번 양도로 보는 건데, 저 양도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상 유상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본다. 근데 내용은 쉽습니다. 자, 첫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매도요, 매도. 이 매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금전, 돈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고서 재산이 넘어가는 것. 즉 쉽게 돈 받고 파는 게 매도입니다. 그래서 양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라고 아마 책에 써 있을 거고, 다만 이 매도에는 주의할 게 이거예요. 이 매도에는 그게 공매가 됐건 또 경매가 됐건 또는 할부 매매가 됐건 전부 다 모두 다 매매의 일종, 그래서 매도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돈 받고 파는 거, 이게 뭐 매도 혹은 매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교환. 자, 교환은 얘는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맞바꾸는데 대신 얘는 금전이 개입되면 안 돼요. 금전 제외하고 그냥 재산 간의 이전이야. 그냥 쉽게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간의 이전. 그래서 재산 간에 맞바꾸는 게 이게 교환이에요. 그래서 금전이 개입되면 얘는 매매가 되지만, 매도가 되지만 금전 제외한 나머지 것. 그래서 교환하게 되면 주의할 게 이거예요. 교환하게 되면 교환 당사자 양자입니다. 양자 모두 취득과 양자 모두 양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측 전부 다 취득과 양도가 다 해당된다. 이게 뭐 교환입니다. 자, 세 번째 가죠. 자, 세 번째는 체크합니다. 세 번째. 자, 제목이 뭡니까? 현물 출자인데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자, 얘는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쉽게 금전 돈인 대신 일정한 재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돈 대신에 재산을 투자. 요게 현물 출자인데, 이제 이거 보십시오. 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요것도 다 책에 그림 다 있어요. 자, 보면 A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이 있고, 자, 갑이 있어요. 자, 갑이 요번에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보통 저희가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 돈을 투자해요. 돈 투자하고 투자하면 이 회사한테 받는 게 뭐냐면 주식을 받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한다. 그게 뭐냐면 결국 저 회사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받는데, 문제는 이 갑이 가진 돈이 10원도 없어요. 갑은 갖고 있는 게 오로지 땅밖에 없다. 땅. 그래서 이게 10억짜리 땅이에요. 이 땅을 이 회사에 주는 겁니다. 뭐 대신? 돈 대신. 그래서 현금 대신 일정한 물건을 너희한테 줄게. 투자할게. 자, 투자하면 이 회사는 얘한테 너에게 투자의 증서를 주마. 뭘 줍니까? 얘한테 주식을 줘. 그럼 갑의 입장에선 자기의 부동산이 이 회사에 넘어갔죠? 넘어가고 주식이라고 하는 일정한 대가가 성립됐으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돈 대신에 어떤 부동산 같은 걸 투자하는 게 이게 뭐? 현물 출자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합니까? 출자를 해도 얘가 하는 데가 있어요. 법인, 회사 가서 해야 돼, 회사. 또 어디 가서 조합. 그래서 회사나 이 조합에 가서 출자해야만 이게 양도예요. 근데 아닌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자, 출자가 되어도 참고 자기 개인 사업체, 자기 이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이거는 절대 양도를 안 봅니다. 자기 개인 사업체하면 안 돼. 반드시 법인, 타 법인이나 타 조합에 출자가 돼야지 절대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요건 좀 읽어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현물 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현금 이외에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걸 말하죠. 다만 법인이 아닌 어디요?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양도도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4번. 자, 4번은 또 역시 체크. 제목이 뭡니까? 대물 변제인데, 자, 이 변제한다는 것은 변상한다예요. 변상한다. 그래서 변상하는데 돈이 아닌 일정한 물건, 부동산 같은 것도 변상하겠다 이거예요. 변상. 그래서 결국은 얘는 변상, 쉽게 얘기하면 변상, 물어준다 이거예요. 물어준다. 물어주는 건데,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자,
A가 있고요. 갑이 있어요. 자, 갑이 A한테 자, 돈을 1억을 꼬았습니다. 꼬았어. 담보 없이. 그래서 둘이 워낙 친하니까 갑이 A에게 야, 이거 한 달 뒤에 줄게. 그랬더니 A가 손도 꽂았어요. 자, 문제는 한 달 지났어요. 2달 지났어요. 석 달 지났어요. 계속 얘가 안 갚아요. 안 갚으면 A도 참을성에 한계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야, 너 땅 있지? 그거라도 내놔. 그래서 결국 얘 땅을 돈 대신 가져가겠죠. 안 그럴까요? 그러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뺏어갑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을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돈을 대신해서 갚는 이런 형태가 이게 대물 변제예요. 그럼 결국은 돈 대신 땅으로 갚았어. 그럼 땅의 소유권은 A한테 넘어가죠. 넘어가고 이미 자기가 빌려온 그 돈은 뭐로 본다? 대가로 본다. 그게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결국은 돈 대신에 어떤 부동산으로 불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많아요. 뭐 손해배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금전채무, 채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황당하긴 한데 이혼시 위자료. 이것도 양도로 볼 수 있어요. 이혼시 위자료. 저희 시험에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건 이혼할 때 위자료. 이것도 양도로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건 부인이건 이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죠. 주는 게 보통 뭘로 줍니까? 현금으로 주는데 글쎄 요것도 뭐 그냥 빗대서 얘기할게요. 최근에 어떤 대기업의 딸이 있는데요. 그 아빠는 현재 아프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딸이 있어 딸. 이 딸이 옛날에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엄청 반대했어요. 실제 그 딸 엄마가 뭐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반대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말리냐 하게 해라. 그래서 딸이 어떤 남자하고 혼인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뭐냐? 이 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그냥 말단 사원. 실제 있는 일이고요. 말단 사원이고 학벌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모 대학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모 대학, 저 천안 쪽에는 모 대학을 다니는. 그러니까 이 딸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이 딸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엄청난 갑부의 딸이고 이분은 아무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별론데. 둘이 좋다고 했어요. 혼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지. 지나고 이분은 이제 그 기업의 일부 모 회사의 현재 사장이에요. 실제 사장이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는. 근데 인사발령 나갖고 이제 낙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최근에 이 딸을 이 남편 상대로 뭐 이혼을 제기했어요. 난 너하고 못 살겠다. 뭐 이유에 어땠는가 이혼을 제기했어요. 근데 남자는 난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 왜? 나 같아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부하 권력을 다 줬었는데 갑자기 얘하고 헤어지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낙동강 우리를 다시 이제 옛날로 가는 거야. 가난한 집 아들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사장이니까 맨날 아침에 딱 에코스 타고 출근하고 월요일마다 회의한다고 6시인가? 6시 반인가? 요 앞으로 오고 6시 되면 앞에 에코스차 많이 옵니다. 6시 되면 그 건물에 계속 와요. 차가. 그 사장님들 차가 아침 월요일마다 회의를 한다는데 계속 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 이혼했다고 합시다. 해서 그럼 이 남자는 이제 부인이 원래 이혼을 요구한 거니까 그래서 여인은 남자에게 뭘 주겠죠. 뭘 줄까? 위자료. 그래서 뭐 돈을 줄까 뭘 줄까 했더니 남자가 난 돈 싫다. 나는 그냥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그냥 저기 산에 가서 농사 짓겠다. 나에게 땅을 좀 다오. 그래서 여인이 이 남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가평에 있는 땅을 줍니다. 가평에 있는 땅을 몇 평? 20만 평을 줘요. 가령. 이건 얘야. 이거 준다는 게 아니고 20만 평을 줘요. 자, 줬어. 그럼 남자는 위자료 대신 지금 뭘 받은 겁니까?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대물 변제예요. 대신에 이 딸내미는 요 땅 준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위자료는 다 현금 주니까 현금 주면 관계없어요.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걸 대신 주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뭐니까 대신 줬으니까 대물 변제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저희 시험에 되게 시험 잘 나요. 이거 이따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자, 일단 5번 갑시다. 5번. 자, 5번도 체크합니다. 자, 5번이 뭐예요? 부담부 증여인데. 자, 여쭤볼게요. 증여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아, 좋죠. 증여받으면 이따 뭐 수업 끝나고 제가 뭐 집에 갈 때 집 한 채씩 줄게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 증여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얘는 증여는 좋은데 뭐가 돼?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웃자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여담인데 증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부담되는 증여.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결론 자 부담부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양도예요. 양도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 이런 형태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고 느껴보세요. 자 이게 어떤 값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고요. 내 땅이 있어요. 내 땅. 내 땅이 이 시세가 한 5억쯤 가는 땅이 있어요. 5억. 여기에 은행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은행에서 거금 3억을 융자받아 왔습니다. 근데 은행이 그냥 돈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내 땅을 담보로 맡겼어. 땅을 담보로 맡기고 현재 내 땅에는 내 담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겠죠. 얼마나? 3억이 설정됐어요. 대고 이제 이게 작년에 구한 거니까 오늘 이 대출금이 만기야. 만기. 그래서 오늘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돼요. 돈 있어야 갚지. 응? 돈 있는 거 다 마카오 가서 다 쓰고 뭐 요즘 그런 판국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죄송한데 대출 기한 좀 연장해 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은행에 한 말을 당신은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연장 안 돼. 무조건 오늘 밤 6시까지 갚어.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했더니 땅 압류한대요. 이게 실제 있는 실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럼 나는 지금 3억을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어떻게? 이 땅은 압류당해서 분명히 경매 처분될 거예요. 그다음 나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겠죠.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까지 3억을 갚아야 돼. 그럼 이 땅을 팔면 되잖아. 지금 팔릴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6시까지 이 땅 팔아서 3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평소에 안면이 있는 갑을 찾아갑니다. 돈 많은 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갑아, 내가 너에게 시세 5억짜리 땅을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그랬더니 얘가 이게 웬 횡재입니까? 5억짜리 땅을 그냥 준대. 그게 뭐예요? 증여예요. 근데 주면 받지. 그래서 받는데 이렇게 받는 애를 보고 저는 수중자라고 불러요. 무슨 자? 수중자.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나는 뭐가 돼? 나는 증여자가 됩니다. 무슨 자요? 증여자가 돼요. 그래서 일단 얘가 증여를 받는데 얼마짜리 땅을? 5억짜리 땅을 증여를 받기로 이제 했어요. 약속을 딱 한 겁니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내가 갑에게 다시 한번 한마디를 더 합니다. 대신 갑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그랬더니 갑이 얘기해 봐라. 뭐 5억짜리 땅도 받았는데 내가 그 부탁 뭔지 몰라도 뭐 차 한 대 빼줄까? 차는 필요 없고 네가 받아가는 그 땅 5억짜리 땅에 현재 은행에 얼마의 빚이 깔려 있다? 3억의 빚이 깔려 있으니까 그 빚을 네가 좀 대신 좀 갚을 수 있겠니? 이해돼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제가 나고 내가 5억짜리 땅을 주면서 내 빚이 3억이 있으니까 그걸 갚아달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돼요? 갚아줄래요? 아니면 증여 안 받을래요? 갚아줘도 되지. 왜? 5억짜리 땅인데.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내가 은행에 3억을 갚아줄게. 자, 그럼 봐요. 그럼 갑이 3억을 갚는다고 했어. 그럼 갑이 실제 증여받은 건 5억이었지만 일단 갑의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3억이 나왔어요. 그럼 3억은 그 5억 중에 3억은 대가가 있는 거로 봐서 요것만큼은 양도된 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제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나머지 2억은 순수하게 뭐로 본다? 증여된 거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야. 그래서 타인의 빚을 떠안으면 떠안은 만큼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 건 뭐? 증여. 그럼 나는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고 저 갑은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이런 형태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읽어볼게요. 1번. 자, 수중자가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 여기서 이제 3억이겠죠? 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빚을 떠안으면 떠안은 만큼 양도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증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2번 볼게요. 다만 자, 배우자가 누구예요? 부부, 또 직계, 존비속, 아들, 손자. 그래서 이런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자, 특별한 예외 상황, 요것도 이번에 법학계예요, 일부. 그래서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상 양도로 봐서 끝에 동그라미 뭐로 본다? 증여된 거로 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나와 갑의 관계가 남남이면 삼자 관계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데 나하고 이게 배우자 관계라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이 다시 가볼게요. 자, 이게 뭐 배우자라고 합시다. 배우자. 제가 배우자 몰래 내 앞으로 뭐 배우자 안 하도 관계없어. 땅이 있어요. 내 명의로 된 땅. 그래서 은행에서 3억을 자기네 꼬았고 땅 담보로 맡겼고 다 썼어. 아까 왜 썼다고 돈을? 도박해서 다 썼어. 그래서 오늘 갚아야 돼.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동네방네 다 물어봐도 돈 없대요. 한 명 이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누구? 배우자. 배우자가 그나마 직업이 의사야. 그래서 돈도 좀 있는데 나하고 좀 각각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여보,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그럼 배우자가 그러죠. 뭔데요? 내 땅 5억짜리 땅을 당신에게 소유권 넘겨줄게.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배우자는 어머머 좋아요 호호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시 배우자한테 또 얘기합니다. 대신 당신한테 부탁이 있다. 근데 배우자가 뭔데요? 5억짜리 땅 주시는 데까지 그 부탁 못 들어주겠어요. 실은 당신 몰래 내가 사고 친 게 있어. 은행에 3억 빚진 거 있거든. 그 땅 그 빚 좀 갚아주라. 대신 이 땅 소유권은 당신에게 넘겨줄게. 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럼 저희 이제 여성분들 반응 어떻게? 알았어요. 뭐 남편이 그럴 수도 있죠. 이럴까요? 아니지. 딱 두 글자지. 나가 씨. 나가. 왜? 실제 부부라면 이분이 부인이 아무리 현모양처여도 실제 이런 상황이라면 부인 입장에서 딱 한마디 하죠. 나가라고 하죠. 나가라고. 근데 진짜 이분이 진짜 현모양처야. 그래서 아유 서방님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남자가 하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갚아드릴게요. 갚아줘도 그건 무조건 다 뭐 된 거로 본다고요? 증여된 거로 본다는 얘기야. 왜? 부부간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어차피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는 부담부 증여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게 부담부 증여. 자, 6번 이제 수용됐어요. 수용되면 뭘 받을까? 보상받기 위해서 보상받을 역시 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양도에 속하는 거. 이 양도에 속하는 게 지금 6번까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요. 번호가 12번까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만 본 거고 넘겨서 이제 자, 이번에 3번 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첫째 환지. 혹시 환지가 뭔지 다 배웠나요? 뭐요 환지가? 땅으로 뭐요? 보상받는 거? 오케이. 그러면 채비지는 뭐예요? 채비지. 시설회사가 자기네 개인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는 거. 그래요? 그럼 보류지는 뭡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자, 내용 대충 맞는데 자 이번에 이제 양도를 안 보는 거 갑시다. 제가 다시 한번 용어 설명만 해줄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째는 이제 환지입니다. 환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고요. 보류지인데 일단 둘 다 양도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동네가 있는데 토지구역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고 이 땅이 갑의 땅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이번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길을 냅니다. 도를 먼저 내요. 도로. 먼저 내고 그다음에 종전 지주들에게 야 요번에 개발 사업하면서 땅 이렇게 해서 좀 차지하니까 너희는 요 땅을 줄게. 요렇게 땅을 줄게. 해서 너 이만큼이었잖아. 너 요만큼 땅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요게 환지입니다. 물론 환지 받으면 지금 그림상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환지 받으면 면적이 는다 줄다. 줄어요. 줄지만 토지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집니다. 왜? 개발 사업 됐으니까. 그래서 면적은 줄어도 자기의 토지 금액은 증가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받은 땅이 이게 무슨지 환지야.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이제 거대하게 길도 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공사비가. 또 사업 시행자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렇게 황량한 땅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땅을 조금씩 니네 좀 내라. 니네한테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겠니? 돈 없어. 돈 내지 말고 너희 땅을 조금씩 우리가 걷어서 이 땅은 우리가 공사비에 충당할게. 이게 바로 무슨지 이게 바로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쪽으로 빼가는 땅 이게 채비지고요. 그다음에 요 땅은 나중에 진짜 아까 얘기했던 뭐 관공서라든가 학교 같은 거 지려고 남겨놓은 땅이에요. 그럼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 관공서나 학교는 제일 먼저 져요, 제일 늦게 져요. 제일 늦게 져요. 보통 아파트를 짓고 뭐 단독주택 짓고 이렇게 쭉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를 질 때쯤 돼서 그때 학교지입니다. 그때 주민센터지입니다. 그때 우체국지고요. 그렇게 관공서나 학교 같은 걸 지려고 남겨놓은 땅, 이 땅이 무슨 땅? 이 땅이 바로 보류지예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고 그럼 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과세하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지 보류지고 자 두 번째 양도담보. 담보는 뭔지 알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니까 이건 양도 아니에요. 다만 그 양도담보의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다만 양도담보 계약을 맺은 자가 위 박스에 1번부터 3번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그다음 밑줄 채무 불이행 이게 뭐예요? 돈 안 갚은 겁니다. 돈 갚지 않아서 그게 변제에 충당되면 그때 양도로 봐요. 그래서 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담보가 타인에게 넘어가면 그때 양도에 속하게 된다. 세 번째 공유물의 분할. 뭐 이것도 책 읽어볼 것도 없어요. 자 갑과 을 간에 공동 취득한 토지가 있었어요. 지분도 50대 50이었어요. 그래서 한 필지 땅이에요. 한 필지 땅. 이렇게 한 필지의 땅을 A와 B가 똑같이 지분도 50대 50도 갖고 있는 땅인데 요번에 A, B가 둘이 합의했어요.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땅을 같이 소유하지 말자. 애들도 다 컸고 하니까 나중에 상속하려면 문제 있으니까 이 땅을 지금부터 우리 뭐자? 갈라서 각자 소유하자. 이렇게 갈라는 게 뭡니까? 그게 분할이에요. 그럼 자기의 지분이 시당초 50대 50이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쪼개면 양도로 본다면 다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있어요. 이게 다만 끝에 보면 단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이때 양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온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서 왼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 별 표시 보면 다만 공유 지분의 분할로 인해서 지분이 감소된 자가 유상의 대가 즉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그때 뭐로 본다? 양도된 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분만큼 쪼개지면 양도가 아닌데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5번은 묶어요. 4번이 신탁으로 인한 이전, 5번이 신탁의 해지인데 자, 신탁이 뭔지 다 알죠? 뭐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4번은 맡긴 거고요. 5번은 맡긴 걸 찾아온 겁니다. 그럼 신탁은 맡겼다. 맡긴 걸 찾아왔다. 맡겼으니까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겠죠. 없으니까 결국 양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6번. 자, 소유권의 환원인데 제목이 보니까 앞에 보니까 매매원인 무효의 소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민법에서 배운 거 얘기하죠. 민법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기, 강박, 궁핍. 배웠나요? 사기가 뭐예요? 사기친 거죠. 강박은 이게 강박이잖아. 궁핍은 궁핍은 코너에 몰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나의 불가항력 의사표시를 한 거죠. 자, 이런 거는 세법상 다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에서 매매 무효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제가 땅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요 분이 저를 불러요. 쌤 나 좀 봅시다. 왜요? 했더니 저 GT 타워 당신 거라며. 제 거잖아요, 그죠? 그 팔래요, 자꾸. 안 판다고 했더니 동네 뭐 양아치가 이제 깡패들 다 데리고 와갖고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팔래?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팔았어요? 팔고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왜? 그것도 돈 다 받았냐? 다도 못 받았어. 반값에 팔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강박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침에 해 뜨자마자 강남 경찰서 가서 신고합니다. 나 얘한테 강박당해서 내 건물을 부득이하게 팔게 됐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가 될 거고 이분은 이제 공갈협박죄로 잡혀갈 거고. 근데 문제는 등기를 다 해놨네. 등기까지 다 해버렸어. 그럼 나는 다시 어디 법원에 가서 매매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원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위치가 됐어. 됐으면 이거는 지금 나의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이건 양도로 본다보다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요거에 친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양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건데 웬만하면 양도로 보는 거, 이 부담부 증여까지는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로 안 보는 거는 더 쉬워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는 건 거의 요 양도로 보는 거에서 3번, 4번, 5번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하니까 양도에 속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체킹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93쪽에 보면 그 4번 양도 시기까지 마저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뭐 시간상 못할 것 같고 그 양도 시기로 가죠. 양도 시기. 자, 이제 그 문제는 그럼 양도 시기도 시험에 잘 납니까? 엄청 잘 납니다. 엄청 잘 나는데 이제 잘 내는 이유는 취득세하고 이게 조금씩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세상은 진짜 좁아요. 그 지난주에 토요일 날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 우연치 않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했는데 명함을 보고 저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대요. 그래서 저를 어디서 봤을까요? 그분도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컴퓨터를 볼 수 없네요. 보시라고. 근데 저희 사이트를 보더니 저를 본 거예요. 혹시 이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반갑다고. 그 한 동네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참 그 세상에 참 되게 좁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이제 행동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제. 제가 서울로 이사를 안 오는 게 한 번은 옛날 얘기인데요. 한번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제 투숙한 곳이 롯데호텔인데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밥을 먹으러 뜩 갔어요. 그 이제 호텔 식당에 갔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저를 찾아오더니 인사를 꾸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전 모르죠.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고맙습니다. 해갖고 저는 그분 모르는데 그분 저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밥도 공짜로 먹고 잠도 2박 3일 동안 그냥 자고 지금 현재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롯데호텔 이사님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애가 그때는 꼬맹이여갖고 잘못하면 저는 실제로 됐어요. 지금도 그런데 잘못하면 혼내킵니다. 많이 혼내켜요. 공부하면 혼내켜요. 저희 딸내미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볼 때 한자가 죄송한데 60점 맞았거든요. 그 제가 오늘 시험 끝났어요. 오늘 끝났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내가 너 오늘 한자 보지? 80점 미만 맞으면 집에 오지 마.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빠 집에 들어갈게요. 좀 아까 왔어요. 88점 맞았다고. 자, 그래서 이제 다구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때 가서 느꼈어요. 다구치면 안 되겠다. 보는 이 많구나 의외로.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다구치려고 집에서만 다구쳐요. 밖에 나가면 막 어떻게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속은 끓고 있죠. 끓고 있는데 참.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또 동네에서도 또 이게 아는 분이 있으니 어떻게 해도 동네에서도 이제 조용하게 너 왜 그러니. 참 죽겠어야죠. 자 갑니다. 이제 양도식인데 자 양도시기 자 언제 양도했냐 취득시기 언제 취득했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의 뜻인데 근데 요걸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 취득시기라고 하는 요 내용이
과거에 지금 과거라고 해봐 뭐 한 달 전쯤 이미 취득세도 있었어요. 그래서 취득세에도 뭐가 있냐면 취득세에도 취득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몇 쪽이냐면 잠깐만 페이지 갔다 올게요. 자, 쭉 앞으로 오시면 자, 35쪽이에요. 자, 35쪽에 가면 거기도 나옵니다. 취득 시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일단 양쪽이 다 나와요. 양도세도 있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묻는 게 쌤, 취득세에는 취득 시기가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양도세면 양도세는 양도 시기만 있어야지 왜 양도소득세가 취득 시기를 또 담고 있습니까? 그럼 얘하고 뭐 내용을 두 번 공부하는 겁니까? 예, 두 번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차이냐면 명칭은 똑같이 취득 시기지만 이게 취득세에서 보는 내용하고 양도세에서 보는 내용하고 그 내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게 시험이 잘 나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세상 취득하고 똑같다면 시험 낼 것도 없죠. 근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 아주 묘한 차이가 똑같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똑같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는 거. 상속만 똑같아. 상속된 것만 똑같이 상속계에 실려고 나머지 건 두 개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잘 나는 거고 그러면 왜 양도세는 그럼 왜 굳이 취득 시기가 있고 양도 시기가 있냐? 왜 굳이 취득의 시기가 있고 왜 굳이 양도의 시기가 있냐 이건데 일단 이유는 있어요.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판금액 갖고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사서 팔아서 발생한 뭐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이익은 언제 발생된 거예요? 사서 팔 때 동안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야?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익이거든요. 그럼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단은 이 숫자는 더 커진다, 작아진다. 그죠? 아까 그 종합부동산 살 때 처음에 70년대에 집 샀을 때 얼마였는데 그 집이 1억인데 지금 얼마 간다? 15억.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요.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부담은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야 이익 난 거에 대해서 걷는 건 좋지만 이거 무조건 다 걷으면 너무 이거 그렇지 않냐. 그래서 법에서 그럼 이 어차피 사서 팔 때까지 있는 기간이 보유 기간이니까 이 보유 기간을 따져서 혜택을 주기도 하고 혜택을 주지 말기도 하자. 그러면 땅을 사서 팔았을 때 이게 단 일주일 만에 팔았다. 이거는 투기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단기니까. 그러면 사서 팔 때까지 10년 만에 팔았다. 이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를 따져서 단기간에 판 친구한테는 양도세를 세게 매기고 장기간 판한테는 양도세를 조금 매기자.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따지기 위해서 뭘 따지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가 존재해요. 그럼 이거 갖고 뭐 따지는데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해줄 건지 말 건지를 따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요. 아마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뭔지 아직 안 배웠지만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그겁니다. 그거고 얘는 몇 년 이상 적어도 3년 이상 돼야 돼요. 사서 팔 때까지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돼야 돼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세율도 달라요. 세율도. 사서 팔 때까지 1년이 안 돼서 팔면 양도세가 50%예요. 1년 넘었다. 그럼 40%입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자꾸 적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건 뭐 대표적인 주택인데 내가 집을 사서 팔 때까지 보유했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없어요. 집은. 그럼 그게 2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따져야 되고 또 양도세 면제 면제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양도세가 없어요.
그럼 역시 8년 따지기 위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았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보유 기간이 필요한 거고 요걸 따지기 위해선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했냐 그 시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첫째 1번. 매매 등 일반적 경우입니다. 자, 원칙 보죠. 매매 등 일반적 거래 시 그 양도와 취득 시기는 원칙이 자 밑을 칠게요. 언제 당해 자산에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지 잔금이 완납된 날로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요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돼요. 저희가 취득세에서 배울 때 뭘 배웠었냐면 개인 간 매매가 되면 언제가 취득이 되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게 개인과 매매가 아니고 입증된 매매,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이런 거는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이거 기억나요? 안 나면 갔다 올게요. 한 번만. 35쪽 다시 갑니다. 자, 35쪽을 다시 가면 자,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이 나올 거예요. 있죠? 그 밑에 중간 밑에. 그래서 1번 일반적인 취득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 2번 객관적 취득에서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둘로 구분돼요. 취득세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요. 상대방이 개인이든 상대방이 입증된 취득이건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무조건 언제가 매매 시점이다? 대금이 완납된 날로 본다 이거죠. 돈을 다 주거나 받았을 때 매매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취득자 입장에서 볼 때하고 양도자 입장에서 볼 때하고 그 규정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자 입장에서는 언제가 되고 상대방이 누구냐로 구분하고 양도자 입장은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항상 언제 대금 청산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다시 예외 갑니다. 예외는 언제예요? 자, 등기 등록 접수일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법령 아직도 등기법 안 합니까?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 접수일하고 등기일하고 두 개가 같은 얘기일까요? 같지 않은 얘기일까요? 네? 등기일과 등기 접수일은 같은 얘기다, 같지 않은 얘기다. 다른 거예요? 같아요? 자, 보통요, 나중에 이제 이거 등기법이 또 나올 건데, 보통은요, 등기 접수일과 등기일은 같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공시법령에 가면 뭐가 있냐면, 등기법에 가면, 적지 마요. 이런 게 있어요. 등기법에 보면, 당일로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등기가 접수가 되면, 그날 뭐 해라? 등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희 용어는 등기 접수 1, 등기 1 이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방세는 전부 다 등기 등록 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세, 양도세는 전부 다 등기 등록 접수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거라며 왜 그럼 이걸 구분하냐 이건데 세법은 그래도 공시법령상에서는 이걸 같은 말로 거의 보는데 세법은 그 또한도 접수하고 등기하고 같이 아는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법은. 왜 같지 않은 거로 보냐? 등기법은 같은 거로 본다며. 자, 세법이 같지 않은 거로 보는 건 등기법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요 규정 등기법에서 요게 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 아침에 접수해야 오후에 등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접수한 게 오후 4시 50분이에요. 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관들 다 집에 가요. 등기 언제 나와요?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오후에 접수가 되면 등기 접수 일자하고 등기된 날짜하고 같지 않다. 같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요걸 감안해서 등기일과 접수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쪽은 다 언제로 보고 등기된 날로 보는 거고 양도세는 다 언제로 봅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한다고 합니다. 단 주식은 등기를 안 하니까 이제 명의계에서 일어나는데 1번 자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다. 돈을 준 거는 같은데 언제 주고받은지 알 수 없다.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 두 번째 대금 청산 전에 자 항상 원칙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어요. 언제입니까? 똑같죠.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가 되면 언제
대금 청산일이고 그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언제요?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등기 등록일로 한다가 아니에요.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장기 할부 조건인데 이 장기 할부는 적어도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인 건데 얘는 셋 중에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과 인도일과 사용 수익된 날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날. 그래서 항상 장기 할부 매매가 되면 무조건 뭐한 날? 빠른 날인데 요것도 지금부터 아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 제목이 뭐예요?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지금 나온 게 몇 개? 세 개가 나오죠. 소유권 등기, 인도, 사용 수익을 몇 개입니까? 세 개야. 그럼 어쨌든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장기 저희가 뭐 장군 몽고단 장기 알죠? 몰라요? 장기 둘 때 그 강남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 장기 두는 할아버지가 오는데 이 종로에 가면 되게 많아요. 종로 가면 그 공원 앞에 가면 다들 할아버지들 봄 되면 앉아갖고 장군 이렇게 장기를 해요. 한 할아버지가 이기고 있어요. 그건 지는 할아버지는 폼을 딱 잡고 이러고 있죠. 이제 마치 이걸 뒤집어 엎을 기세로. 그러면 이기는 할아버지가 한마디 툭 던져요. 빨리 두어. 빨리빨리 해. 시간 없어.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장기는 무조건 어떻게 빨리 두어. 뭐한 날? 아까 장기는 빠른 날이에요. 몇 글자? 세 글자예요. 그러면 세 개가 경우의 수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장기는 뭐한 날? 빠른 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몇 개 중에 빠른 거? 세 개인데 그 세 개를 장난칠 리는 없다 이거죠. 보통 놓으면 두 개, 둘 중에 빠른 걸로 바꿔치기 하지 그 내용을 바꿔서 뭐 어떤 게 빠른 거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저희는 지금부터 기억할 건 몇 개 중에 빠른 거? 세 개인데 그 세 개가 생각 안 나면 그냥 빠른 날 이 세 글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셋 중에 뭐 하나 무조건 빠른 게 될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 장기도 뭐 빠른 날. 자, 세 번째 상속합니다. 자, 상속은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얘만 취득세가 똑같아요. 언제? 상속 개시일로 합니다. 근데 증여 봐요. 언제요? 증여 받은 날. 이게요. 취득세의 경우는 언제였고? 증여 계약일로 했어요. 계약일로. 근데 양도세 언제가 되고? 증여 받은 날. 그럼 여쭤볼게요. 증여 계약이라고 받은 날이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뭘까? 이것도 지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증여 계약한 거? 했어요. 너 요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컴퓨터 사주겠다. 그래서 애가 들고 왔다. 뭘? 써라. 뭘 써라? 계약서. 그래서 취득세 입장은 증여를 받게 되면 받은 날을 취득한 때 가지고 뭐 한 날? 계약한 날로 봐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저희 아들이 되겠죠. 증여 받아서 이걸 이제 팔았어. 이제 그게 이제 컴퓨터가 아니고 땅에다 갑시다. 땅. 내가 아들에게 땅을 준다고 했고, 그럼 자식이 걔가 취득할 때 취득세 입장은 언제가 취득한 날이라고? 계약한 때가 취득한 거예요. 자, 훗날에 내가 죽고 자식이 그 땅을 팔 거예요. 제 3자에게. 팔 때,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언제가 취득한 거냐? 지금 이제 파는 입장이니까. 그때는 계약한 때가 아니고 실제 그 자식이 뭐 한 날, 증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팔 때까지 기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계약일 기점이지만 양도세는 언제 기점? 증여 받은 날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증여 받은 날로 합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도 실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옆에 다 책이 다 돼 있어요. 차이점. 그래서 지금은 책에 제가 취득세하고 표시 안 해놨죠. 기본서 나오면 책 안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자, 네 번째 갑니다. 4번. 자, 내가 진 건축물. 얘는 원칙만 보면 됩니다. 언제가 취득한 날? 사용 승인서인데 증자 필요 없는데 사용 승인서 중 교부이 아니고 사용 승인서 교부로 합니다. 증자 지우세요.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해서 건물을 다 지면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사용 승인서를 줍니다. 그걸 준 때가 취득한 날이다.
자, 넘어가서 5번 갑니다. 자, 미완성되거나 미확정된 재산의 양도식인데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1번에서요.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언제가 매매 시점이었죠? 대금 청산일 돈 다 준다래요. 자, 이 수업은 어제 했어요. 어제도 저 수원 사고 하는데 근데 그 학원에서도 수업 다 끝나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저한테. 쌤, 잔금 청산일 취득 시점이에요? 예. 근데 저는요, 그분이 얘기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보통 분양받으면 계약금, 그다음 어떻게 해요? 중도금, 잔금 내죠? 잔금 언제 내? 입주하기 직전에 내죠? 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쌤,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갖고요. 계약할 때 잔금을 다 냈거든요. 살포시를 받더라고 그건. 자, 그 다음 질문. 그런데 그럼 저는 아파트가 다 짓기 전에 계약할 때 돈 다 냈으니까 그럼 자기는 그럼 그 잔금을 다 낸 그 순간에 그때가 그럼 취득 시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자,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지금 그 하고자 하는 5번이에요. 대금은 다 줬다고 해도 해당 목적물이 없는 상태면 이건 아직 매매가 된 게 아닌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완성이나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자,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그것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제 질문한 그 돈밖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 그분은 잔금을 다 냈어도 지금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나중에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가 취득한 날로 본다 이거죠. 자, 6번. 자, 수용됐어. 자, 수용되면 얘도 셋 중에 빠른 거예요. 그래서 대금 청산된 날, 수용 개시일,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빠른 게 2번 나왔어요. 아까 뭐도 빠른 거? 장기. 지금 뭐? 수용인데 이 수용도 수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수영 생각해요. 수영. 수영이 뭐요? 스위밍. 수영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도 빠른 날이야. 그래서 장기와 수영은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그러면 몇 글자예요 이게? 3글자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도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그 3가지 경우 알 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하면 돼? 3글자. 빠른 날만 생각하면 돼요. 뭐 중에서 필요 없어요. 재작년도 시험에 뭐가 났냐면 이 수용 났었어요. 재작년도 저희 시험에. 난 게 뭐가 났냐? 자,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 청산된 날과 수용 개시 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이렇게 났어요. 틀리잖아.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대금 청산된 날, 수용 개시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다 나와야 돼요. 다. 그래서 항상 수용도 본 날, 빠른 날이다. 그렇게 하고. 자, 7번은 안 넘어가고요. 8번 갑니다. 자, 8번 조심해야 돼요.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인데 자, 저희가 시효 취득은 몇 년 지나야 된다 했어요? 20년인데 얘는 아니야 이제. 자, 부동산이 있고요. 이걸 점유합니다. 점유. 점유해놓고 방금 뭐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0년이 지나야만 취득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배웠었던 취득세는 20년 경과됐을 때가 취득일로 봐요. 이때가. 근데 지금 하는 양도세는 자, 그럼 가정 이렇게 합시다. 저 땅을 어떤 갑이 점유했어요. 하고 20년 됐어요. 그래서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냈어요. 내고 이때부터 다시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 합이 23년이네. 이 땅을 양도했어요. 그럼 이러면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일까? 몇 년? 저 갑은 자, S땅주 점유했고 계속 남의 땅이었죠? 자, 20년 지나서 기어이 내 땅 됐어요. 내 땅 되자마자 이때부터 다시 몇 년 만에? 3년 만에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럼 저 갑은 보유기간이 대체 몇 년일까요? 23년이에요. 왜냐면 취득 시점은 요때다 보지만 양도세는
요 시효 취득이 언제? 점유한 날을 양도세는 취득일로 봐요. 이 날을 양도세는 언제? 점유한 날을 뭐로 본다? 취득일로 봐. 이때부터 이때까지 갑니다. 이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취득세는 언제가 취득한 날로 보는 거고 20년 경과 시효가 완성된 날로 보는 거고 양도세는 언제로 본다고? 점유 개시일로 보게 돼요. 이것도 같지 않습니다. 취득세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똑같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상속밖에 없고 다 달라요. 다. 그래서 보면 자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은 언제? 끝이죠. 점유 개시일로 한다. 그다음 9번 갑니다. 자 취득식이 의제인데 자 의제한다는 것은 인정한다요. 뭐뭐로 본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의지한다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옛날 옛적에 취득한 건 다 그때 산 거로 봐요. 즉 1번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등은 보니까 1984년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건 다 언제? 85년도 1월 1일에 무조건 산 거로 봐요. 그럼 내가 어떤 땅이 있었고 그 땅을 제가 1978년도 4월 12일에 샀다고 해도 언제 산 거예요? 85년도 1월 1일에 산 걸로 봐요. 그때부터 기간 따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취득한 지 한참 된 부동산은 다, 즉 쉽게 얘기하면 85년도 이전에 보유했던 기간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인정하지 않고 항상 언제부터? 8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인정합니다. 대신 그게 주식이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86년도 1월 1일부터 기간 따져요. 그래서 얘도 주식보다는 역시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첫째 매매가 됐다. 언제요?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장기할부 무조건 뭐한 날? 빠른 날이에요. 상속 언제? 상속 개시일. 증여 언제? 증여 받은 날. 그죠? 받은 날. 그 다음에 건물 졌다 언제?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 다음에 미완성됐다 언제입니까?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그 다음에 수용됐다 역시 뭐한 날? 가장 빠른 날. 그 다음에 시효 취득했다 언제?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주는 이제 꿈에 그리던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0일 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30일 날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해서 종강을 할 테니까 30일 날은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서 오늘 가까운 산에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 준 거 있죠? 근데 문제가 잘못 나와서 이게 묶어서 앞뒤로 묶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지난주에 배운 게 아니고 오늘 배운 문제인데 자 어쨌든 자 문제 받은 거 있죠 한 장씩 아침에 예, 지금 시간을 2분이면 되겠네요. 자 2분 동안 시작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네 봅시다 1번. 자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오케이 그죠? 두 번째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납기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그죠? 얘도 맞죠. 세 번째,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는요. 소득 원천설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 증가설도 혼용하고 있다. 얘도 맞죠. 그래서 소득 원천설은 매년 계속적인 소득,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은 어쩌다가 한번 대박 나는 소득. 그죠? 네 번째, 전세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얘도 맞죠. 자, 근데 5번은 틀렸지요. 분명히 제가 아까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가 아니니까 틀렸죠. X. 6번. 양도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거다. 그죠? 맞죠. 7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조지충당했다. 양도로 볼 일이 없죠. 네, 양도 아닙니다. 자, 8번. 증여자 채무를 수중자가 부담하는 것. 이거 부담부증인데 그죠? 그래서 증여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중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채무 인수분은 양도, 나머지 건 다 증여. 맞고. 자, 9번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대요.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로 하죠.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언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한다. 10번. 무조건 뭐한 날? 받은 날. 오케이. 11번. 토지 건물. 자, 부동산은 옛날 예적가 다 언제 몇 년도? 85년도 1월 1일에 산 것도 보죠. 그죠? 예, 맞죠. 그래서 주식이 86년도, 부동산 85년도입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밖에 비 옵니다. 비 오니까 가실 때 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